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풍성합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윤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묘성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정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들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꾸준히 수사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들 혹은 이 피의자들과 참고인 소환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 나온다는군요. 일단 통일교 한학자 총재 아프다. 네. 예, 김장환 목사 답 없고 화난다. 예, 저는 안 그냥 봤죠. 안 나와요. 망신죽이다. 이러고 있는 종교 탄압.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브리핑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했다라는 건데, 그게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오늘 이제 법조인 두 분이 계시니까 자세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회에서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서 교섭단체 대표들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했고 오늘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는데,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도 내용인데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연설을 할 때 있었던 일종의 소동이랄까요? 이게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뒤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문제 제기 이후에 그 증거 영상이 지금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라라는 글까지 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디어 문구가 촬영했죠. 네. 예, 미디어 문구 촬영본이 있어서 이 이야기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9월 10일이고 내일이 11일이고요. 11일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됩니다. 100일을 맞이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이제 대통령실 출입을 하시니까 예. 제비뽑기. 자, 명함을 넣고 네, 명함은 내일 넣고요. 예. 오늘은 그 좌석 배치를 둘러싼 대통령실에 가니까 사다리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로 뭘 결정을 할 때 늘 사다리를 하는데 여전히 우리 기자님들이 서툴러가지고 계속 단톡방에 공유하기를 누르는데, 이 공유하기 누르니까 계속 이게 공유가 돼가지고 업무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 필요 이상으로 공유가 되고 있군요. 네, 그 당국자들이 그만 올리라고 하는데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장윤선 기자도 이제 현장에 계실 테니까 예. 혹시라도 뽑혀가지고 질문할 기회가 생긴다. 네, 너무 많죠. 질문할 거 너무 많은데, 근데 저는 사실 100일이 하루 같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선 한 가지도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거야 당국자들이 설명할 수 있지만 두 가지는 꼭 여쭤보고 싶은 건데, 하나는 그 한미 정상 회담 때 사진 굉장히 유명한 거 있어요. 백악관에서 공개한 그 트럼프는 앉아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막 설명하는 장면. 그때 무슨 얘기했냐. 궁금해요. 네, 도대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한 건지, 요거는 이재명 대통령님만 답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지난 주말 사이 다들 가슴이 금죽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들이 21세기의 쇠사슬에 그렇죠. 케이블 타이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장면을 아마 대통령께서도 직접 목격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 감정이 어땠는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좀, 근데 또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플러스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풀어야 할까에 대한 어떤 또 지혜로운 결정과 판단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혹돼야 되는데 혹을 더 붙이는 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어떤 심정이 어땠는지랑,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좀 구분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는 우리처럼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욕도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안전하게 귀국 조처를 하는 거, 그리고 그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사흘간 풀어냈다는 게 더 큰 이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금은 일상적으로 있다, 저렇게 단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흘 만에 풀어내? 이게 오히려 더 큰 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토일 어떤 지나면서 방법으로, 그렇죠. 월요일까지 갔으면 와. 그렇죠. 한번 연습해 보시죠. 이제 그걸 좀 물어보고 이렇게 싶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지명을 할 거 아니에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길어요 질문이. 너무 길다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아니 설명하느라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연습시켜주는 거예요.
떨리네. 어디 누굽니다 이거부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대통령님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내일 요걸 두 보고 가지. 싶어요. 네,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 네. 격조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고 싶다. 아니 잘 뽑히려고 기자들이 보고 싶어. 만약에 내일 명함을 막 질문 꾸겨놓잖아요. 순서가 안 오면 요 장면 편집해서 앞에 붙여 그래 그냥 붙잖아. 한번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내일 기자회견 90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뭐 최대한 많은 질문 넘어갈 소화하고 것 같습니다, 싶다 이런 90분. 얘기 했으니까 더 길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내용들 한번 뉴스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강일구 전 부서실장이 휴대폰을 불법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 영상을 봤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강아지들 영상 본 정황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가 반입이 됐고 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동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을 재생하는 듯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 이름이 해피하고 조이인 것 같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방문했을 때 받은 그 강아지 2마리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잘 지내는구만 뭐 이런 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축된 거 아니냐? 예. 개들이. 예. 어때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도 참 어찌 보면 민망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죠. 사실 이거 봤을 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와 진짜 뭐 거기서 개를 챙기고 있어라고 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엔 꼼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예. 있잖아요. 사실상 그 안에서 증거인멸한 거 아니고 무슨 모의한 거 아니야. 그냥 강아지 영상만 받는 걸 얘라고 중대성을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꼼수가 들어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법률 위반의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제 변호사도 접견을 계속 하는데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일반 그냥 접견할 들고 때. 가죠? 그 휴대전화 다 맡기고 다 검사하거든요. 소지품 검사 음흠. 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가 이거 갖고 갔을 때 걸리면 징계라든지 처분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변호사가 했기보다는 강우규나 이런 일반인이 뭐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뭐 간 큰 것도 있지만 구치소에서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 단속을 못했거나 저는 방관했거나 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단 휴대전화 얘기지만 다른 거 나오겠죠. 그 술 갔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합니까? 음식물 뭐 담배요. 담배. 담배 피나? 담배는 예, 안- 그거- 담배는 안 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배 안 피겠죠. 담배 끊었나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핀다는 정황이 있긴 예, 한데. 그분 가래 끌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술을 천식일 수도 잘못된 있어. 거죠. 휴대전화를 갖고 갈 정도면 다른 알러지 거는 천식. 충분히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그랬잖아요. 자기는 뭐 여기서 밥도 잘 먹고 있고 걱정하지 교도관들이 마라. 잘해준다. 아니 그 안에서 잘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실제로 있나? 우리가 접견 가고 하지만 저도 그저께 접견 금요일 날 항상 휴대전화가 아니, 잘 문장을 좀 완성을 해봐요. 그저께 뭐 이게 얘기 뭐예요? 잘못하다가 네. 걸릴 듯 해가지고 최근 접견 갔는데 그 피의자들 구속 접견하면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위도 있지만 휴대전화예요 사실은.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예. 거거든요. 휴대전화가 답답하잖아요. 근데 못 쓴단 말이에요. 절대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한테는 특혜가 지금 제공된 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에 이어서 하자면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대통령실 상황이 어땠던가 이걸 좀 알만한 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경향신문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공직사회 활력 TF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너무 활력이 없어서 활력을 좀 불어넣고자 만들었다는 겁니다. 활력 TF. 그 일하는 분위기, 일하는 DNA가 없는 것 같다. 우상호 수석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 활력 TF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대통령이 당시에 낮부터 술을 먹고 관저에 가서 자는 날이 많았다. 그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일을 했을까라는 게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그게 3년 가까이 진행이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상호 수석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TF까지 만들었다는데 이게 활력이 이렇게 쉽게 생길 것 같지는 아니 않고요. 그냥 예. 술을 먹고 관저로 실려간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건 그냥 한 잔 두 잔 마신 것도 그렇지. 안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만취 상태로 실려갔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취재 편의점 단독 보도로 제가 보도한 바 있는데 그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갔을 때 늘공과 어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있었던 늘공들이 이제 증언을 해주는 거죠. 그
수송 차량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관저로 들어가는 예. 그 수송 차량에 소주가 박스채 계속 실려서 들어갔고 그가 즐겨 마셨던 것은 테슬라다. 테라와 차미스를 섞어서. 네. 근데 이번에 전용기에는 또 그렇죠. 예, 경호처에서 그 프레쉬가 관리하는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운영관이 관리하는 그 매뉴얼에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소주였고 차미슬 프레쉬 페트병 그리고 그게 그 전용기에 실려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10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그 술을 그렇게 실어다가 마시고 그리고 술이 안 깨면 군의관을 불러다 링거를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링거를 맞고도 술이 안 깨. 그러면 와서 관저 2층에 있는 사우나를 한 거죠. 이제 사우나를 하고 안 되면 잔 거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매뉴얼이 그냥 있네요. 실려간 이런 근무 매뉴얼이 있었던 거죠. 근무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 공직사회에 무슨 기강이 섰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맨날 술이나 먹고 부인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덮어놓고 선물이나 받으니 일이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공직기강 회의가 있었을 아니 것 이런 같다.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술을 즐기시는 남편분들이 집에서 이제 혼나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는 안 먹죠. 아 저요 제가 낮에는 안 먹죠. 갑자기 발끈하시네요. 이게 깜짝 놀라. 밤에 낮에 일합니다. 이럴 수 있죠. 밤에는 아니, 이럴 그러니까 수 있지만 술을 낮에는 즐기는 하지 않죠. 수준이 아니라 이건 완전 히 술에 장악당한 수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이죠. 그러니까 순방 가는 전용기에 소주를 반드시 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근무 시간에도 이렇게 만취해서 실려가는 게 비일비재했다라는 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일 텐데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보르작 사자성어 아니냐는 농담한 다음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법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이거 법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술을 예. 많이 먹었다. 이거 뭐라 그래요? 사람이 이거를? 예. 근데 뭐 하나는 평가는 네. 아니지만 링게를 맞으면 회복이 좀 되거든요. 맞아보신 적 아, 있으십니까? 깨기 위해서. 맞았네, 아니요. 맞았어. 링거 맞았어. 아, 네. 법무관 뭔가 시절에 법무관을 제가 좀 뭔가 하다가- 공감을 많이 하는 아니, 거예요. 아니, 저는 네. 제가 주량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 낮에는 먹진 않습니다. 박준 변호사는 많이 먹지는 않아요. 아, 네. 많이 드실 때도 낮에는 그렇게 먹지 않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이미 이렇게 묻거든. 예. 예전에 이제 제가 장교 법무관 하고 이럴 때는 조금 힘들면 이제 링겔 같은 걸 이용 군의관들 이용해서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공소시효가 끝났네요. 옛날 지금. 얘기니까요. 제가 근데 보니까 상당히 그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아, 그럼 많이 마셔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전 자. 근데 윤석열한테 약간 긁힌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 참이슬 후레쉬? 아, 좀 약한데. 음. 참이슬 일단 빨간색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술꾼이라면? 아. 좀 웃음 터져 아, 나오잖아요. 제가 벌써. 이렇게 소맥을 많이 먹는다 그러고요. 예, 예. 소맥은 어떤 소주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오케스트라 광고로 이제 품격 있게 시작했는데 네, 아, 네, 내가 네. 빨간 뚜껑 얘기하니까 너무 한심하게 저를 보시는 거 우리가 아닙니까? 다뤄야 될 뉴스가 많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자, 김건희 특검 수사 내용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가장 오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어. 김진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내일 오후에 소환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김진우 씨 측의 이제 변호인이 사정상 출석이 어렵다라고 했다고 해요. 이게 앞서도 우리 잠시 언급했지만 뭐 통일교 한학자 총재 그리고 김장한 목사 뭐 이번에 김진우 씨까지 다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 아니 참고인이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일단 전략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요? 그 사실은 바로 가는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사람들 참고인이지만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들하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국 2번, 3번 소환을 하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고 고지할 가능성도 있는 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간 보는 차원에서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건강이 뭐 안 좋아요. 뭐 일을 시킵니까? 가가 답변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요? 예. 건강 핑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 한학사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8일 그리고 또 내일 다 이제 소환 계획이 있었는데 안 나오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지금 CBS 노컷뉴스 보도 내용 보면 통일교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간부, 임원 이런 사람들을 참 어머니를 위해 특별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로 모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뭐 최소 한 수백에서 뭐 1000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던데
이게 혹시 무슨 법적인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김정환 변호사님?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상관. 미안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법률 뉴스를 전문가 볼 모셔놓고 이런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도 그렇게 많고 통일교도 그렇게 많고 이렇게 영향력이 크다는데 전 제 주변에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뭐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하는지 모르겠고 뭐 종교의 자유와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 왜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렇게 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뭉개고 버티면 시간을 벌 수 있다. 일종의 시간 때우기. 그렇죠. 예.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인들도 알지 않습니까? 주변에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이거 가면은 구속각이니까 최대한 안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아플 결심은 이미 굳혔겠죠. 예. 그리고 안 되니까 뭡니까 그 종교인들을 동원해서 신자들을 동원해서 앞에 병풍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켜라. 마치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총을 쏴서라도 칼을 사용해서라도 나를 지키라 그러면서 뭐 철조망을 치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뭐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예. 집회하는 것처럼 한학자 씨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그 뭡니까 신자들 신도들을 불러가지고 세워놓고 병풍 세워놓고 나 이렇게 신자들 많아 나 건드릴 거야 나 한학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 방패를 세운다. 그렇습니다. 예. 인간 방패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특검이 그냥 또 한 번 나오세요.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봐줍니까? 저는 불시에 그 병원도 아니에요. 지금 퇴원했다고 하거든요. 아산병원에 나와서 모처에 있는 것 같은데 뭐 가평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들어갈까봐 사람들 못 들어게 하려고 인간 방패 세우는 거니까 그 전에 미리 가서 하든지 해서 끌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게 보십시오. 윤석열도 8번째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안 나오고 있어요. 특검 수사도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률 질서를 전부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특검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한학자 당신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너무 물러터진 거죠. 아니 그 참고인일 때 이렇게 조사 불응한다. 이게 참고인이 아니라 계속 불응을 하면 네. 뭐 다른 형태로 참고인은 좀 어렵습니다. 아 그게 그래요? 피의자여야 되고요. 어허. 입건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한학자 그렇기 씨가 때문에 지금 그걸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어. 한학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참고인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피의자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내용 중에 체포영장이나 계속적으로 불응을 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이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장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한학자나 지금 김진우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대응을 버틴다. 하는 걸 보입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버틸 수는 없는 게 범죄라는 게 이제 또 방조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고인과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하다 보면 당신이 방조와 관련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 특검에서 그런 방향성을 네네. 가지고 간다면 네네.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너무 때문에 많죠. 예. 사실은 한학자는 어쩌면 최종 책임자라고 예. 보이거든요. 통일교에서. 윤영호나 예. 그렇죠. 권성동이 했던 거가 네. 그들이 했던 거라면 그래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확인할 통일교 수밖에 청탁 관련해서는 빼고 갈 수 없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 한마디 하고 깜짝이야.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간부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특별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보면 새 출발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고 정성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보여주고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 간부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다. 거기서 무슨 한학자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통일교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앞으로 나갈 방향성이 선포가 될 장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흥분할 수도 있고 여기가 서부지법만 아닐 뿐이지 장소만 달라졌을 뿐이지 저는 어떤 일이 그렇죠. 벌어질지 모른다. 외국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재하려는 취재진들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뭔가 모르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뭔가 더 이렇게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일부러 있다. 시끄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예. 거고 한학자 총재는 보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군요. 이 내용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앞서 장윤선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특검에서 알고 뭔가 좀 더 강제성을 가지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근데 생각이 선제적으로 듭니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병풍 치기 전에 인간 방패 세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끌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지금 통일교가 어떤 데냐면 오광수 변호사를 쓰지 않습니까? 예. 김호수 총장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뭐 오시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진짜 받을 줄은 몰랐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액을 걸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명운이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학자 씨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은 할 거라서 뭐가 됐든 다 하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세계일보도 있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벌려놓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이성적으로 행동할까 무지성적으로 행동할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